네, 안녕하세요. 도담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추가 마지막 작황기가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물이랑 그 자가액비를 관주해주고요. 이제 과둔다고 표현을 제가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개념으로 이제 물을 주고 이제 물을 이제 완전히 끊고요. 이제 중간에 한 두 번 정도 방제를 해주는 걸로 이제 끝이 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물을 넣어주는 이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지금 고추 잔사로 남은 액비인데요. 이 고추 남은 잔사 액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들, 뭐 산야초, 또 집에서 이렇게 남은 이렇게 썩어가는 뭐 사과라든지 주변 농가에서 버는 피망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앞에 싹 넣어 놓은 제가 나름대로 말하는 종합 액비인데요. 요거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미생물 이런 식으로 500리터짜리 고래통에 배양시켜 놓은 미생물을 지금 오늘 간주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날이 많이 추워졌잖아요. 영하권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항상 저는 미생물을 만들 때 20도에서 25도 사이에 놓고 최적의 온도 18도 이하로 떨어지면 미생물이 배양이 안 되기 때문에 배양할 수 있는 온도 20도로만 유지만 시켜준다 했잖아요. 그럼 날이 추워지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코팅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이 생겼는데요. 이게 이제 미생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옆에 기포가 생겨가지고 나온 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미생물에 아까 말씀드렸던 액비들 남은 잔량만큼 싹 넣어가지고 이곳에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관주를 해줄 오늘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게 첫 번째 제가 지금 오늘 할 일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앞전에도 제가 은행을 한번 우리면서 사진 보여드렸었는데요. 네, 이거는 비 오고 또 아침 저녁으로 서리가 내려서 합선등 위험 때문에 이렇게 쓰여놓은 건데, 여기다 은행을 넣어서 끓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은행을 우렸는데요. 그전에는 제가 200kg를 넣고 물을 600을 만든 다음에 400리터까지 쫄 때까지 우렸었는데, 그때 은행이 위에 아예 잠기지도 않고 그런 형태가 되어서 이번에는 은행을 150kg를 넣었습니다. 150kg만 넣고 물은 600까지 채워서 우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한 550 정도, 약 50리터 정도 쫄았거든요. 근데 이게 끓인 시간이 근 5일을 이게 지금 우려냈어요. 온도 보시면 110도로 맞춰가지고 한 5일 정도를 끓여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색은 색과 냄새는 대충 우린 어떤 그런 비슷하게 나와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200kg로 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150kg로 우렸을 때하고 약성은 한번 비교 테스트는 해보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다시 이 용기에 퍼 담아야죠. 그래서 오늘 일은 그렇게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생물하고 자가로 만든 잔사액비, 그다음 종합액비하고 소금 5kg를 넣어주려고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지금 소금을 넣으실 때는 가급적이면 간수를 하지 않는 소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천일염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간수가 해버리면 사실은 소금에서 쓴맛이 나고 안 나고의 차이를 그 간수하는 과정에서 좀 나오는 가 있는데, 그 이유가 마그네슘의 함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수를 해버린 천일염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의 함량이 좀 적고요. 간수가 되지 않는 천일염의 경우는 마그네슘 함량이 좀 더 많이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천일염을 어떤 구입해서 쓰실 때, 농가에서 소금을 사용해 쓰실 때는 가급적이면 관수가 안 된 천일염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마그네슘의 함량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광합성 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간수를 하지 않는 천일염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통에 담아서 채워줘도 되고요. 이렇게 하기 좀 번거로우실 때는 따로 큰 통에 200리터짜리 300리터짜리 통에 거름망을 대고 거기다가 거른 다음에 아예 그냥 수중 펌프 같은 걸로 이용해 가지고 바로 이쪽으로 옮겨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된 상태에서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끔씩 이렇게 은행 우린물을 살충의 효과보다는 기피의 효과 개념으로 해서 같이 좀 넣어줍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땅속에서 있는 충들이라든지 또 두더지들이 이제 추우니까 요맘때쯤 되면은 또 하우스 안으로 많이 기어 들어오거든요. 그때 이렇게 넣어주면 기피 효과적인 부분에서 효과가 상당히 좀 탁월합니다. 관주를 할 때는 이렇게 동력 분무기에 연결한 이 호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동력 분무기에 연결해 가지고 바로 물이 빠져나갈 때 같이 여기에 투입돼 가지고 모터로 통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물을 관주를 할 때는 늘 그런 식으로 주고 있죠. 은행 우린물은 이렇게 수중 모터를 이용을 해 가지고요, 이쪽 통에 옮겨줍니다. 원래는 이 은행 우린물은 뜨거운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주면 밀봉 효과도 더 뛰어나고 해서 장기 보관이 가능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어떤 드럼통에다 보관을 하기 때문에 이게 뜨거운 상태로 놔두면 너무나 흡착이 돼 버려서, 또 그것도 있지만은 이 수시로 뚜껑을 열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또 퍼내서 그때그때 퍼서 쓰기 때문에 밀봉의 효과, 밀봉을 해가지고 장기 보관을 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주변 농가에서 사용하는 이렇게 구입해서 쓰는 이렇게 뭐 유기액비나 뭐 이런 것들인데요. 저는 이런 걸 사서 쓰진 않는데, 대신에 이제 주변 농가에서 쓰고 남은 거 버리시는 거 폐기하지 마시고 저 주락에서 얻어와가지고 쓰는데, 이렇게 이게 10리터 반말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에다가 뜨거운 상태에서는 이런 통에다 보관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 넣고 바로 뚜껑 닫아가지고 이렇게 잠시 눕혀 놓으면은 물이 일로 나오겠잖아요, 이쪽으로요. 이렇게 나오면서 물들이 이 안에서 이 탭선 안에 이렇게 고이면서 물이 고이면서 이제 그 상태에서 밀봉 효과를 더 탁월하게 해주죠. 뜨겁기 때문에 이게 오그라들면 흡착이 되는 어떤 그런 역할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으면서요. 그러면서 장기 보관할 때는 이런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뜨거운 상태에서 넣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드럼통에다가 보관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원래는 뜨거운 상태여야 되는데 김이 하나도 안 나죠. 지금은 하루 식혀서 지금 넣습니다. 왜냐면 이게 호스로 이용하고 또 수중모터 이용하기 때문에 뜨거운 상태면은 화상의 위험도 있고 또 어떤 설비들의 어떤 고장의 원인도 되고, 그래서 지금 하루 식혀가지고 넣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옮겨 담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일단 다 옮길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잠시 영상 멈췄다가 하겠습니다. 은행 우린물, 은행을 150kg만 넣고 우렸던 물이 지금 약 300리터, 그리고 좀 통 안에 지금 보니까 대략 한 50리터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총 350리터 정도의 어느 은행 우린물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 200kg를 넣고 250kg 넣었다가 통이 너무 차가지고 250kg 줄였다가 했을 때는, 그때는
물량이 은행 우리물 양이 150리터가 확보가 됐었는데 지금은 350리터 정도 확보된 게 물에 주는 양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제가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그때는 비닐 밀봉을 좀 이렇게 어눌하게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옆으로도 어떤 수증기들이 새고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번에 할 때는 꽉 싸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분의 유실이 좀 적다 보니까 우러나는 물은 그대로 나면서 물량은 많이 줄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독성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어차피 지금 겨울에 아예 겨울 하우스 문 닫아가지고 가두기 전에 방제를 2번 해서 많이 하면 3번까지도 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그 안에서 지금 온실 실가루이라든지 총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자생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 하우스 안에는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통해 가지고 한번 이 방제 테스트를 기존에 했던 해가지고 200kg를 넣어가지고 150리터까지 우려서 좀 진하게 해가지고 담아놓은 저기 있는 저 은행 우리물하고 그 다음에 오늘 담아낸 150kg로 해가지고 수분량이 증발이 많이 안 되게끔 해서 350리터 정도 이렇게 확보한 이 우리물하고 비교해봐 가지고 만약에 요 150kg 놓고 350리터 확보해서 요 놈이 약효가 그렇게 많이 뒤처지지 않는다면 굳이 진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양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한번 그거는 앞으로 테스트를 진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할 일은 이렇게 미생물과 자가로 만든 액비 그 다음에 은행 우린물 포함해 가지고 소금 5kg 해서 같이 간주해 주는 거 하우스 5동인데 1시간씩 간주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1시간씩 간주를 해 주고 그 다음 총 미생물과 액비를 만드는 양은 700리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가 규모가 좀 큰 데가 있고 좀 작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눠 가지고 맞춰서 700리터를 넣어 주고요. 또 은행 우린물 350리터 우린물을 지금 이렇게 받아놔 가지고 요거 놈도 약성 테스트 진행하려고 약성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받아서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할 일은 제가 할 일은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